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마무리는 내가 평생 일궜던 재산들을 현명하고 똑똑하게 남기는 것.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상속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어려운 법률 지식과 복잡한 상속 절차 등이 손에 꼽히는데요. 100세 시대, 분쟁도 후회도 남기지 않는 똑똑한 상속 비법 3가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노년이 되면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3대 고민이 있습니다. 네. 건강과 고독, 그리고 오늘 살펴본 주제인 상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상속을 잘못하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집안에 분란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네, 자녀들 입장에서 사실은 상속은 그냥 재산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준 사랑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엄마가 어렸을 때 네. 오빠한테만 계란 후라이를 싸주더니 피아이 끝까지 오빠만 주고 갔다. 아하. 그다음에 간병은 내가 했는데 재산은 오빠만 주고 갔다. 이런 경우가 아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불균형하게 적당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한쪽만 몰아주는 경우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재벌가 상속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실 죽음에 대해 준비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뭐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 그리고 또 요새는 많이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부를 할지 결정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상속하면 보통 이제 형제 자매들 간의 분쟁이 떠오르는데 네.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의 분쟁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몇 년 전에 어느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를 하셨는데 네. 소송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소송을 당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아들한테 소송을 당하셨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뭐 상가도 있고 이제 건물도 있고 재산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그 재산을 본인이 더 가져가야 된다. 본인이 귀한 게 많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여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상속 분쟁이 있으면 이제 합의를 먼저 권하거든요. 원만하게 합의를 해라. 근데 장남이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더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이제 판결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뭐 특별히 장남이 더 귀한 게 없다.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고 했어. 법대로. 어머니가 1.5배 더 가져가고 이제 자식들이 1대1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 자녀가 아들이 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계속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제 여동생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어머니 상대로 또 무슨 소송을 하냐면 어머님이 이제 그 건물을 살고 계셨거든요. 그 건물 공동 소유니까 나가라 명도 소송하면서 부당이득까지 소송하는 그런 진짜 아주 그냥 그런 살벌한 그런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한 분이셨거든요. 네. 물품 정리할 때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고서 받아 적은 노트가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이 상속 관련도 굉장히 스스로 막 고민하시고 준비하셨던 걸 제가 나중에 좀 알고 그 흔적이 뭉클했던, 있었어요?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저희가 노년의 고민 3가지, 주된 3가지를 중심으로 상속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좀 꼼꼼히 보시고 좀 오늘 좀 메모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한 상속법 조목조목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을 앞둔 나상속 씨가 계시대요. 네. 이분의 3가지 고민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재산을 못 줄까 봐 고민을 하신대요. 이게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거든요. 네,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또는 뭐 효도한 자식이 있으면 좀 더 주고 싶기도 한데 이 내 재산을 내 의지대로 물려주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유언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유언을 하시러 오는 이유가 특정한 누구에게 좀 더 주고 싶거나 아니면 특정한 누구에게 안 주고 싶거나 이제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요.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평생을 김밥을 말던 할머니가 배움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 전 재산을 이제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속인들이 승복을 못하니까 이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걸렸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미리 어머니의 이런 기부 계획을 듣고 우리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시다. 성년후견 신청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미리 유언을 좀 해놓을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전 재산을 기부를 하거나 누구에게 줬을 때 이후에 우리나라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을 전체 못 받은, 그러니까 내 상속분만큼 못 받은 상속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네. 이후에 소송에 걸리지는 않겠나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상속을 해서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만큼은 좀 해놓고 나머지를 기부한다거나 이런 뭐 지혜를 조금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실화극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 준비해 주셨죠? 레디, 액션! 남편을 일찍 사별한 친구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병에 들어서 저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이렇게 상태는 더 나빠졌지 뭡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진짜야. 죽으면 이 집은 네가 가져라. 아이고, 국자야.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담배 좀 많이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거 국자야. 가더라도 저기 너 이거는 쓰고 가야 돼. 유언장 있잖아. 아이고 이거 이거를 그럼. 또 써야 되나? 써야 된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름 이름 썼고. 날짜 날짜. 아유, 잘한다. 아이 그리고 영등포구 주소 우리 집 영등포구. 영등포 영등포구. 고고고 그렇지. 아이고 국자야. 갈 때 가더라도 마저 쓰고 가야지. 아유, 내 친구 국자. 이렇게 친구가 유언장을 끝내 다 완성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고 멋있다. 상구가 왔니? 아이고 아줌매 아이고 상구가. 그 아직도 이 집에서 안 나가면 어쩝니까? 어머, 이 상구가. 집을 그 벌써 그 팔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가 있어 이 집에서. 저기 진짜. 있잖아. 너 어머니가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쓴 거야, 유언장. 여기도 봐봐. 나 준다고 이렇게 쓰셨잖아. 너 엄마 말씀 들어야 된다. 참나 그 뭐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이거 팔아야 되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있어 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저는 그 길로 친구 아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인 겁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정말 두 분 아주 열연을 펼쳐주셨는데요. 세 분이셨어요. 그죠? 네. 없이 가지고. 1인 2역까지.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친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우리 승연 할머니가 예. 저대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간병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요. 예, 법은 그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정말 저도 변호사지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사연에서는 친구로 나왔지만요.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이게 유언이라는 것이 엄격한 형식을 좀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용 보니까 영등포구 마포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동일한 걸 그런데 못 네, 썼어요. 유언장 작성에는 주소가 끝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소송에 가면 무효다라고 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아유 이 아주머니 예?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상구가 니는 엄마 쳐다도 보지도 않아 놓고서는 그냥 집은 아니라 방 한 칸 정도는 놔주라. 돈은 내가 다 쳐다봤잖아요.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실화극장을 보니까 이 위독하신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승연 할머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녹음기로 육성 유언을 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진짜 네. 똑똑하다. 맞아요. 정말 좋은 달라졌을까요? 아이디어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일단 요건을 다 그러니까 요건을 다 갖춰야 되고요. 녹음이 제대로 유언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역시 날짜나 주소 이 부분도 전부 다 녹음이 되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옆에 병실에서 한 분을 데려다가 근데 이제 증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사를 대동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진짜. 또 법에는 이렇게 급한 경우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쓰는 거죠. 직접 쓰기가 힘들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요건을 좀 갖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